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완벽주의에 있어요. 불필요하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알버스. 일단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이 성균관 프레시맨이라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편한 말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말버스 임대형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게 말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저는 말하기를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한테도 신입생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아까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책 제목이 바로 제 과거 시절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다.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말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를 찍고 9만 명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하나씩 공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투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말투가 어떻지? 우연이라도 전화상에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치면 어때요?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오글거림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의 이 음성을,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쁘게 말하나? 나는 누군가한테 진짜 매력적으로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말을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이자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고 어떤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을 잘 어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점수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알버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상대가 매력적으로 이 사람 참 대화 잘한다 라고 느끼게끔 만들려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누가 외친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들 알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을 때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는 MBC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바로 기안84. 기안84가 했던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송민호 씨를 만나기 전에 기안84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색할까봐 미리 핸드폰에 뭔가를 적어요. 근데 그 적은 게 뭐냐면 뭘 질문할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박장대소하고 웃었지만 웃을 수 없었어요. 야, 맞아. 저거야말로 상대한테 정말 좋은 관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관심이에요. 그러면 관심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관찰을 해야 되죠. 자, 재미난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볼 거고요. 틀린 그림은 총 6군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사진이 달라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관찰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것만이 관찰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할 때도 관찰력이 잘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외형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느낌만 보더라도 너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되도록이면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바뀐 점이 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이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표현인데요.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30초 만에 표현하고 신뢰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함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랑 이 사람이랑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이 상대와 나와의 특별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당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적극성입니다. 상대가 요새 좀 골프에 빠져 있대요. 근데 상대가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 진짜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좀 더 들려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마지막이 진짜 중요해요. 바로 안정감입니다.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제가 사실 낯을 좀 많이 가려요. 라든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나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진입장벽을 확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한다면 제가 처음이긴 한데 되게 상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 이 이야기 되게 궁금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 이런 면이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알버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지금 맛보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투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할 텐데 아마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정말 와 내가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라고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말하기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냐? 바로 첫 번째 차이. 이게 똑같은 관점이더라도 그 관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극적인 사람한테 야 너는 좀 소극적인 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성격을 지녔는데 너는 항상 사람 대하는 게 되게 섬세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말하기 말끝마다 저 고작, 굳이, 괜히 이런 말을 밥 먹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밥 먹듯이 쓰는 사람과 그걸 애써서 여기까지 와줬네. 일부러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걸 그냥 말하기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 그냥 긍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말하기를 얼마나 더 성의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말버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충 말할 수 있는 걸 자세히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같이 옷을 사러 갔어요, 친구랑. 그리고 옷이 예쁘네요? 그랬을 때 제가 알려주는 것만 딱 쓰세요. 두 줄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줄의 기준은 마침표 2개. 옷 예쁘다가 마침표 하나.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문장은 뭘 넣으면 돼요? 왜 예쁜지를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유를 얘기해주거나 설명을 해주면 좋은 말하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쁘다. 오늘 하루 본 것 중에는 난 이게 제일 나아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 예쁜지, 왜 이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나 전달 화법, 너 전달 화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오늘 그냥 공식으로 그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 전달, 너 전달이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극명해 보여요. 첫 번째, 너는 왜 이게 안 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 너 뭐뭐 해? 라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이 안 좋은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도 이게 잘 안 되더라. 너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바꾸면 돼요. 자, 나 저 음식점 가고 싶어. 뭐 틀린 거 없어 보이죠, 그죠? 이걸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은 너로 바꾸는 겁니다. 너 저기 음식점에 맛있는 거 한번 먹여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예쁩니까? 너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 나도 이거 되게 어려워했었어. 너도 이거 어려워하면 내가 같이 한번 해볼게. 라든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왜 저 반대말로 완벽주의를 이야기를 했느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완벽주의에 있어요. 불필요하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많은 말하기 혹은 잘 모르겠어. 단어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어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어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완벽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 말하기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 생각해 보세요. 주변 돌아보세요. 인기 많은 사람들 누가 인기 많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사실 말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스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말을 해요. 이 웃지 않는 자에게 가게를 열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청각적으로 보는 모든 자료에서 이미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인상 찌푸리면서 말하는 유튜버 있습니까? 없죠. 영상에 나왔을 때는 다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유쾌하게 말을 해요.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데도 유쾌하게 말을 해요. 마치 내가 유튜버가 됐다는 생각으로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변우석 씨의 저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남자지만 기분이 좋아요. 남자가 봐도 기분이 좋은 저 얼굴. 근데 이 얼굴을 완성하는 건 사실 저는 이 웃음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미소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두 가지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정과 열정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애정과 열정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살짝 웃는 얼굴을 좀 취해볼까요? 자, 웃는 얼굴 한번. 자, 저를 보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웃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땡땡학과 땡땡학번 누구누구입니다. 교수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나와주면
굉장히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비즈니스에서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잘할 수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근데 이 정도로 표정을 꾸미면서까지 그렇게 사회생활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표정이 없어요. 말하기 할 때 표정이 다 무표정이에요. 그 무표정함이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딱딱합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상대를 마주하는지를 모르고 상대가 떠나가는 걸 그냥 지켜만 봅니다. 왜 근데 날 떠나가지? 왜 나를 무뚝뚝하다고 표현하지? 얼굴을 보세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하려면 좋은 표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대화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생각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저도 대화가 잘 안 풀릴 때 항상 모든 게 남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의 대화를 잘 해야 더욱더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화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일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랑 했던 이 대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그저 그냥 기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있었지를 돌아본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